네, 조한정 변호사님. 네. 조한정 변호사님의 경력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제가 보통은 다른 민사사건이나 뭐 기업이나 이런 걸 할 때는 마음이 안 쓰이는데 네. 가족끼리 싸우는 거 이런 거는 좀 마음이 많이 쓰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가족이 싸우는 건 자기 형제 자매 뭐 이혼은 뭐 자기 전 남편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서로 헐뜯는 이런 관계가 좀 많기 때문에 저도 네. 같이 좀 감정이 좀 많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저도 실제 사건을 겪다 보면은 정말 죽을 만큼 사랑했던 이 사람들을 나중엔 죽이고 싶어 해. 그 이유가 뭐야? 돈 때문이라 돈. 그래서 다른 사건들보다도 특히나 더 조금 마음이 아픈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이혼 같은 경우는 네. 진짜 재산 분할 문제가 이제 나중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원도 안 주려고. 진짜 100원도 안 주려고 그래. 정말 부자야,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00원도 안 주려고 하는 줄 알아? 감정에 들어가는 거야. 죽이고 싶거든. 죽을 만큼 사랑했으면서. 그렇죠? 이 가사 문제에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혼 그리고 상속 문제인데 이 조 변호사님께서 담당하셨던 기억에 남는 네. 가사 사건은 뭐죠?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건은 상속에 관한 것인데 네. 보통은 재산이 많아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보통 이제 뭐 첫째 아들이나 뭐 막내 아들이 뭐 귀여워서 뭐 이렇게 재산을 미리 다 증여를 해버리니까 네. 나중에 이제 그걸 형제자매가 알게 됐을 때 네. 이걸 이제 다시 내 유류분 침해됐어 이런 걸로 이제 다투거나 아니면 상속재산 분할할 때 특별 수익을 받아간 사람은 조금 이제 뭐 덜 받아가는 그러면서 이제 특별 수익이나 뭐 기여분 막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그러면 조 변호사님께서 담당하셨던 사건은 첫째가 가져갔나요? 막내가 가져갔나요? 누가 가져갔어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아, 네. 보통은 옛날에는 첫째가 자기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같이 살면서 아버지의 통장이나 뭐 이런 거를 많이 빼서 이제 쓰더라도 티가 안 나는 경우가 네. 있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특별 수익이 있네 없네 이런 걸로 좀 다투는 경우가 많고 다 딸인 집안에서 또 아들한테만 또 막 많은 재산을 주시거나 약간 이런 네. 경우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요즘에도 그런 경우가 있긴 있나 봐요. 그래요, 아직 요즘에도. 옛날 분이셔가지고. 그러니까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저한테는 또 똑같은 뭐 아버지고 우리 형 뭐 다 똑같은 존재 아니에요? 네가 제일 아픈 손가락이야.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만 안 주는 거야. 얼마나 억울하겠어. 진짜 뭐 예전같이 뭐 장자한테만 다 주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좀 아직까지도 많이 있다라는 게 좀 놀랍긴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뭐 1억짜리가 뭐 10억 이건 뭐예요? 네, 보통 이제 그 증여됐던 재산이 처음에는 그냥 1억짜리 뭐 조그만한 집, 뭐 이런 단독주택 뭐 이럴 수 있는데 네. 요새 재개발하고 또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면서 네. 이게 또 막 새 아파트 또 되게 중심지의 새 아파트 이러면은 또 10억, 20억도 금방 하니까 이제 네. 미쳤죠. 이 재산을 가지고 이제 상속 개시시를 기준으로 보통 재산을 평가하기 때문에 유류분 분쟁이 좀 증가하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엄청 증가하겠네요. 네네, 요새 좀 그러니까 많이 이런 발생하는 거야. 만약에 이제 다둥이 아빠인데 첫째를 특히 사랑했어요. 이 아빠는. 그래가지고 이 첫째한테 살아생전에 너무너무 예쁜 나머지 둘째, 셋째가 예를 들어서 태어나기도 전에 저기 쬐끄만 땅 하나 이렇게 명의로 해줬어. 증여를 해줬어. 네. 근데 이제 상점벽해가 일어난 거예요. 거기가 바로 창이 뉴타운이었던 거예요. 막 네. 천정부지로 땅값이 솟고 막 1억짜리가 20억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오고 나니까 네. 나머지 두 형제들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와 이건 뭐야? 왜 우리 형은 앉아서 20억이 있지? 막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럴 경우에 이제 이 두 형제들은 나도 법적으로 뭔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갖고 올 수 있는 길이,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네. 이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조한정 변호사님, 이 상속 재산은 어떤 식으로 분할이 되는 거죠? 네, 먼저 이제 공동 상속인을 정해야 되는데 각 상속인은 자기 상속분에 따라 네. 이제 재산을 받게 됩니다. 네. 그게 첫 번째는 직계 비속, 그 다음에 뭐 직계 존속, 형제 자매, 사촌 이내 반계 혈족 이렇게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배우자는 여기다 1.5배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복 형제나 연락이 두절된 가족이 있다면 이것도 반드시 이제 찾아서 상속인들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되면은 뭐 평화롭게 끝나는 얘기인데 지금 이 조 변호사님께서 다뤘던 사건 얘기는 이제 요것보다 이제 더 복잡해진 사건이죠. 네, 보통은 이제 상속 재산에 대해서 협의 분할을 먼저 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재판상으로 이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네. 뭐 형, 언니 뭐 이런 사람들이랑 다툰다는 거죠. 또 특히 안타까운 건 이제 뭐 장례식이 있은
직후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더 감정이 이제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상속 재산 이거를 정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네, 먼저 상속 재산을 찾으셔야 되는데 금감원이나 아니면 동사무소에 가셔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런 걸 요청을 하시면 그 피상속인이 냈던 재산세나 아니면은 뭐 통장이나 그리고 뭐 보험금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꿀팁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은 우리 아버지가 난 누군지 몰라. 근데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알고 봤더니 외국에서 로맨스를 꽃피운 거야. 그래서 아하. 외국인 엄마랑 저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프랑스에서 계속 자랐어요. 네. 자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아빠의 나라인 코리아에 가보고 싶다라고 해서 왔어요. 네. 근데 이분이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부였던 거죠. 근데 이분이 무슨 재산을 갖고 있는지 속속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네. 나는 그냥 파리에서 자랐을 뿐이거든. 그러니까 이 경우에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나 뭐 금감원에 요청을 하면은 이분의 재산을 속속들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요새는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쉬운 방법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알아볼 수 있군요. 네네네. 이게 분쟁이 없더라도 사실 숨은 재산이 있는 걸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꼭 그런 걸 조회해보지 않았다면 그냥 금감원에 요청해서 한 번씩 받아보는 것도 네. 네, 분쟁이 없더라도 네. 숨은 재산을 찾을 수 있는 그렇죠.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재산이 있을 네네, 수도 있을 있으니까.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만 알고 까먹고 있었던 거야, 아버지가. 그렇죠. 예전에 주식 계좌를 뭐 조금 사두셨을 수도 있죠. 네, 진짜 그런 거. 진짜 뭐 어디 땅에 금괴 같은 걸 묻어두지 않는 이상 이런 식으로 다 조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꼭 좀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필요하신 분들은요. 네. 비트코인도 나오나요? 그거는 요새 생긴 개념이어서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거 아쉽네요. 이거 비트코인 분명히 지금 비트코인 몇 개 어디다가 지갑에 넣어놓고 까먹은 사람 되게 많을 거거든요. 야, 그거는 진짜 지금 발견한 그러니까요. 대박이지. 지금 완전 그럼 엄청 부자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한정 변호사님, 이 상속 관련해서는 유류분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유류분은 도대체 뭐죠? 유류분은 보통 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자신이 이제 재산을 어디다 쓰고 하는 거는 자유롭게 인정이 되지만 일정 범위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뭐 직계 비속인 경우에는 뭐 2분의 1, 배우자도 2분의 1 이 정도의 이제 자신 최소한의 상속분을 침해받았을 때는 그걸 네.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네. 살아생전에 가진 재산과 또 상속 개시 시의 가액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에 유류분이 또 많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피상속인이 했던 증여는 1년 전에 행한 것에 원칙적으로 하나지만 네. 그것을 상대방의 어떤 유류분이나 뭐 이런 상속분에 침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할 때 1년 이전에 받은 것도 모두 포함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이제 네. 그 청구 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네. 이게 중요한데 네. 상속 개시 시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 안날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빨리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영원 불멸하게 인정이 네, 되는 그런 권리가 건 아니라 법정으로 정해진 기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왜 우리 아버지가 내가 생각했을 때 재산이 이거밖에 없지 않은데? 그러면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기간이. 그러니까는 꼭 이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찾아서 드시길 바랍니다. 이 상속 재산, 어쨌든 돈을 다루는 문제인데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가족끼리 좀 사이가 좀 많이 틀어질 거거든요. 이미 틀어졌으니까 당연히 그런 소송이 일어나겠지만 이런 거를 직접 옆에서 보시는 변호사님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보통은 다시는 안 보겠다. 서로 이제 인연을 끊는다라는 각오로 재판에 임하시기 때문에 네. 당사자들도 매우 이제 화가 나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저한테 이제 오셔가지고는 평생 이야기를 하십니다. 평생 뭔지 알아. 상대방은 이랬다. 이래서 나쁘다. 막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저희의 애로사항 중에 하나인데 특히나 이제 가사 사건 같은 경우에 더 그래요. 왜냐면 이게 평생을 함께한 가족과 막 몇십 년간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사람들 간의 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전혀 듣지도 않아도 될 말씀, 네. 즉 30년간의 스토리를 네. 우리 사무실 회의실에서 다 털어놓으시는 거야. 아, 뭐 저 7살에 저 어디다가 오줌 싼 얘기까지 막 이런. 내가 옛날에 네. 7살 때 우리 언니랑 너무 사이가 좋아가지고 그때는 한 번 다투지 않았던 사이였는데 여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현재까지 오는 거예요. 네. 막 60년을. 네. 그러니까
그 조한정 변호사님도 이런 일을 겪고 나시면 우리가 굉장히 사실 힘들어.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심리상담센터를 만든 거예요. 그쪽으로 가시라고. 네. 왜냐면 저한테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니까 마음은 안타까우나 내가 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그럼 뭐 어떻게 해드려? 뭐 어떻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아이디어 진짜 좋았어요. 네. 특히나 가사 사건이나 이런 데에서는 꼭 사실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상속재산 분할 그리고 유류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거는 같이 청구하는 건가요? 네, 보통은 이게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 사건은 가사 법원에 접수를 하고 유류분은 민사 법원에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같이 그러니까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상속재산 분할 결과는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죠? 네, 보통은 이제 유류분 반환 소송을 하면서 두 가지 사건을 같이 하니까 먼저 진행되는 소송에서 당사자들도 감정도 너무 상하고 지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이제 뭐 이 두 가지 소송을 한꺼번에 합의해서 끝내자라고 해서 서로 조금 양보하고 네.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경우도 있고 정말 길어지면 뭐 1심, 2심 계속 가면은 이제 뭐 5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저는 최대한 그래도 돈을 빨리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득일 수 있어서 그렇죠. 네. 네. 조금 그리고 가족끼리는 그렇게 소송을 끝까지 갑시다 이렇게 또 하는 게 조금 그래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이제 해드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합의로 끝나는 경우를 더 많이 봤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조정제도라는 게 잘 이용하면 진짜 빠르게 좀 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는 좋은 절차이긴 해요. 네, 변호사님들이 이제 심리상담센터로 가시는 걸로. 가사 사건 와서 받아. 네, 오늘도 이렇게 항상 함께 해주시는 강성신 변호사님과 조한정 변호사님과 함께 이 어려운 가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